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유일한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냥 오늘은 오프닝 없이 가시죠. 네. 예,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애플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애플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강 PD의 눈이 커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끝까지 설득은 안 됐는데 그 끝까지 애플이 더 낫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서 그 강 PD의 눈이 가장 커졌던 게 사실은 뭐 ROE도 얘기 나왔었고 부채 비율도 나왔었고 뭐 PBR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ROE 그러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댓글은 뭐 우리 강상호 PD가 많이 달기도 하고 하지만 좀 검색도 해보시고 같이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주식 ABCD 주식 공부하는 법 이런 것도 우리 또 권순우 기자가 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그 잘 나간다는 소위 중견기업들, 상장된 중견기업들의 현실은 과연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엑셀을 돌렸을 때 그 PBR이 낮고 ROE가 낮은 이런 그 중견기업들의 실상은 어떤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한 실상, 그 비참한 현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까. 제가 좀 더 예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설명하면 PBR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얼마라 그럴까? 제가 가진 아파트니까 좀 저렴하게 한 100억 정도만 할게요. 네, 현실감 있게 한 30억 어때요? 30억? 요새 30억은 해야지 좀 아파트다 소리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30억.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억인데 네. 그 아파트를 제가 3억에 팔겠습니다. 우와, 3억에? 예. 야, 그럼 너무 좋죠. 이거- 이게 PBR 0.1이란 얘기죠. 이거 분양권 이거 추첨할 때 한 3억이다 그러면 한 500만 명 몰리겠는데요. 물론 저희 아이한테만 그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PBR 0.1이라는 거, PBR이 1이라는 거는 딱 한 사람한테 사는구나. 30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팔면은 PBR이 1이에요. 네. 근데 제가 30억짜리 아파트를 3억 원에 팔면 PBR이 0.1이에요. 그럼 PBR이 낮다는 건 아까처럼 10분의 1. 네. 3억 원만 주면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들은 너무 좀 보면은 가슴이 떨려요. 야, 이렇게 좋은 건물과 이렇게 많은 현금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 돈도 잘 버는데. 뭐 돈 버는 건 둘째 치고 네. 그냥 돈 버는 거 다 그냥 접고 그냥 오늘 당장 사업을 접어. 창고에 있는 돈을 그냥 가져가. 근데 창고에 그냥 30억 있어. 네. 3억만 내면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PBR주는 항상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아이투자라는 아주 그 유용한 그 데이터 회사가 있어요. 가치 투자 전문하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랭킹을 쭉 이제 뽑아서 하는 그런 컨텐츠 기사를 쓰는데 최근에 제가 이거 보고 야, 참 슬프기도 하고 야, 아직도 이렇구나. 참 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다. 엄청 비지떡이죠. 네. 자,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 30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이거를 3억에 살 수 있어. 예, 얼마나 싸요. 싸죠. 정말 매력적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샀어. 실제로 너무 싸.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10분의 1에 살 수 있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네. 3억에 살 수 있다니까요. 샀어 내가 예. 샀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허벅지를 꼬집는 거지. 막 계좌에 막 체결됐어 막 천주가 체결됐어요. 막 허벅지 꼬집어요. 꿈이야. 근데 생시야 이게 현실이야. 야, 나는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면 이게 30억짜리 회사니까 최소한 30억은 가겠지. 3억에 샀으니까 네. 우리 한 6억만 가도 아,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6억이면 100%잖아요. 더블이죠, 더블. 네. 예. 그래, 다 비우고,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10배는 가야 되는데, 그쵸.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100%만 먹자. 예. 해가지고 기다려요. 1년 기다려요. 2년 기다려요. 무려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30억짜리 회사는 50억이 됐어요. 60억이 됐어, 10년 동안. 예, 자산이 더 생겼어. 예.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그런데 내가 천주 산 그 주식 가격은
그대로 일관성이 있네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10년 동안 더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회사-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팔고 나갈 테니까. 네. 예. 회사는 가치가 2배가 됐어요. 10년 동안. 근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그대로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한번 그러니까 했길래 주식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를 볼 때 네. 항상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가격이고 파는 가격이고 하는 건데 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그걸 3억 주고 샀어. 그러면 그냥 팔면은 30억이니까 27억은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그냥 기업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PBR이 0.5야. 500억밖에 안 해. 그러면 내가 500억을 주고 산 다음에 그냥 팔어. 그 회사를. 그럼 500억 현금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회사를 내가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네. 그 회사는 소위 이거는 내 거야라고 주인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식을 아주 그 확고하게 가지신 그 지배주주분들이 다 버티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3억에 거래될 수 없지만 30억짜리 회사는 3억에 얼마든지 거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건데 예. 8월 달 이제 그래서 아까 PBR 주당 순자산 배율이 낮은 20종목을 한번 2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이 아이투자에서 이제 뽑아놓은 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하나같이 그렇게 낯선 회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저 PBR 주식들이 어떤 그러니까 그런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조금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먼저 뽑아보는 게 저 PBR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와 진짜 가슴 떨려요. 처음 보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에 애플 얘기하면서 네. 얻은 그 힌트라든가 뭐 어떤 그런 그 고민거리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 요걸 생각하면 희망이죠. 희망. ROE의 어떤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ROE를 중시하는 그런 경영으로의 어떤 혁신,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심지어 거래소나 금융이나 청와대가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 기자도 아프게 지적을 했지만 제가 10수년 전부터 이 PBR, 저 PBR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장기 투자하세요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넘었는데 주가는 더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제가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리딩에 실패하셨네요. 10년 동안. 완전히 진짜 잘못하신 거죠. 리딩방 회원님들 회원비 다시 돌려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딱 잘 정리되어 있던데 보니까 예. PBR이 낮은 회사들은 예외 없이 뭐가 낮다? 똑같이? ROE. 공통적으로 ROE가 일단 회사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회사들이 일단 한번 뭐 실명을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PBR, ROE가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예. 있는데 뭐 적자가 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금융회사, 건설사라는 어떤 특수성, 업황의 특수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한번 이름을 들어보자고요. 예. 자, 1등이 뭐 하나생명, 네 이것도 많이 오른 주가인데도 0.1이에요. 많이 오른 주가인데도. 맞아요. 여기는 0.08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회사죠. 예. 건설주가 어떻게 중간부가 있는데 어떻게 0.08까지 바로 나오지 숫자가? 그 망한다 소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네, 그랬군요. 예. 자, 넥센, 아세아 지주회사들. 예. 저 주인 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또 있죠. 지주회사니까. 예. 네, 태광산업, 일신방직 그리고 지주사들은 또 연결재무제표를 쓰기 때문에 PBR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경우 있어요. 있죠. 예. 네. 삼성공조, 키스코홀딩스, CS홀딩스, 영풍, S&T중공업, 현대비엔지스틸, 베뉴지. 아마 베뉴지는 옛날에 그랜드백화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베뉴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뭐 자산이 많은 한국수출포장, 의류금융지주, 미래생명, 신영화코르, 경동도시가스, 하나금융지주, 한신공영, S&T홀딩스. 이게 20개예요. 근데 20위까지 해서 20위가 제일 그럼 PBR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위가 0.3. 네. 30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드립니다. 9억. 이게
장부가 기준이에요. 장부가 기준. 그러니까 시가도 아니고 자산재 평가를 안 한 거지. 시가로 반영 안 한 걸 거야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십 년 전 그 장부 가격으로 아마 계산했을 때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비싸게 9억에 내놓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비싸게 내놓을게요. 뭐 이런 상황이고. 제가 20년 전 30억에 산 아파트를 지금 9억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거죠. 네, 네, 사실은 이런 얘기고. 그런데 하나같이 한신공영, 그래서 한신공영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신공영만 예. 리턴 온 에쿼티 자기자본 이익률이 13.7%, 두 자릿수를 넘어요. 낮은 ROE는 아니에요. 네. 예, 삼성전자도 한 자릿수 ROE니까. 그러니까 두 자릿수고. 예. 자, 이것 빼면 나머지는 정말 와, 일신방지 1.2%, 삼성공조 1.0. 삼성공조가 삼성 계열사예요? 설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네. ROE가 1%네요. 여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저 아주 유명한, 아주 그 주가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아주 그 주주 환원을 너무 안 하기로 매우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정도면 주가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밑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아주 느낌인데. 예. 아래로 하고 있죠. 예. 네. 자, 개별 기업 분석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할까요, 진짜? 네. 날 새서 한번 할까, 진짜? 한 5개 종목.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 종목 한 종목 한번 뜯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강 PD, 라이브로 밤새서 10종목 뜯어보기 이런 거 어때요? 밤새서요? 네. 근데 밤새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없어요? 제가 이거 완전히 딴 얘기긴 한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강 PD 친구들은 일례로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거의 다 묻지만 네. 근데 그래서 궁금하긴 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우리 방송국이 생긴 지 한 이제 10년, 한 12, 13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한 10종목씩만이라도 분석을 좀 해놨으면 지금 한 100종목 정도는 분석이 돼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회사가 뭔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정도는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간 있을 때마다 뭐 한 종목 한 종목 해갖고 이 회사는 좀 어떤 특성이 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좀 해놓으면 네. 나중에 이제 그 쌓이면. 필요하신 분이 검색하셨을 때 네.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10개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 그러면 한번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한 종목씩 네. 이렇게 사업 보고서 한번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원하시는 궁금한 기업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고. 예, 예. 네. 우리는 근데- 항상 소통해야 되니까. 근데 댓글 달아달라 그러면은 네. 꼭 자기가 산 종목 올려가지고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언급해서 좀 네. 이렇게 아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IR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주로서. IR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절대 이상하게 저는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IR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가 방송한다고 주가의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예. 내가 좋다고 해서 산 거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널리 알리는 거는 당연한 거지. 사실 회사가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잘 안 하잖아요. 이 ROE가 낮고 PBR이 바닥인 회사들이 자기 회사 IR을 열심히 할 리가? 근데 반대로 자기가 되게 그 좀 네. 그 건실하지 않은 테마주를 산 다음에 그거를 좀 많이 언급해 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제가 진짜 기업 분석해서 그 회사 얼마나 안 좋은 회사인지를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예. 그대로 그냥 뭐 그 사업 보고서상에 또는 뭐 취재한 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일단 저 네. PBR 얘기로 돌아와서 자,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일신방직은 지난번에 이제 그 저도 한번 했었고 그 우리 이대호 기자가 주식초등학교에서 그 우리 이채원 그 대표랑 일신방직 사례를 한번 했더니 뭐 주가도 좀 움직이고 그래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광주 공장까지 팔았더니 자기 시가총액에 약 3배 정도의 현금이 쌓이더라. 시가총액의 3배. 시가총액에 3배 현금이 있으니까 50%만 있어도 M&A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회사를. 그렇죠.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회사를 6개 M&A 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흠쩍도 안 하더라. 더 현금. 빠지더라. 예, 현금이 있는데도 더 빠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자, 하나생명은 이제 금융회사니까, 이제 생보사니까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일반적이진 않고, 예. 일반적인 지주회사 중에 우리 아세아그룹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세아그룹. 아세아그룹은 대표적인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지주죠. 그렇죠. 네. 그 아세아 시멘트, 예.
제지. 아세아 제지. 그다음에 아세아 시멘트가 또 인수도 했잖아요. 또 예. 시멘트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지금 한일 시멘트랑 아세안 시멘트가 지금 거의 1, 2위를 다투거든요. 예. 예.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 자회사들을 쭉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주회사고 아까 연결이라는 그런 좀 특수성도 있는데 참 재미난 게 PER이 4배고 PER 4배. PBR은 0.2배예요. 0.2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근데 PER 4배라는 거는 이익도 꽤 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탄탄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뭐 부실한 회사가 있어. 적자가 나. 그러면 뭐 PER이 뭐 낮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름 장치 산업이고 사이클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그냥 탄탄하게 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맞아. 많이 날 땐 많이 나죠. 예, PER이 4배까지 막 뚝 떨어져요. 주가는 뭐 그냥 그대로니까 10년 지나도 쭉 빠져버리니까. PBR이 0.2배. 자, 그랬을 때 ROE가 0.2배, PBR이 0.2배, ROE가 4.9배. 4.9%. 예.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냥 저를 좀 이렇게 슬프게 하는 회사죠. 유 반장은 틀렸어. 이렇게 거의 이제 낙인이 제가 찍혔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회사가 환골탈태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어서, 야, ROE가 10% 안 되는 상장사들은 각 썼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사실은 자기들이 지분을 70%, 60% 막 가지고 있어요. 주가 오르면 자기들이 제일 좋거든. 그쵸. 자기 재산이 늘어나긴 하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각서서 얘기하셨을 때 제가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네. 그걸 그 사람들한테 누가 각서를 쓰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답은 되게 명확해요. 명확하죠. 주주예요. 주주들이죠. 근데 이게 각서 쓰라는 얘기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투자자인데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주는데 내 돈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 네. 그러니까 사실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자를 갚겠습니다 하면 이자가 얼마씩 갚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 테니까 수익금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는데 현대차 그룹이 네. 제가 알기로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연도에 ROE 목표를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올해 아닌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설립 이후 최초였어요. 그렇게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도 네. ROE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고작 작년 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는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해외의 유수의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야 글로벌하게 웬만한 회사들은 다 ROE가 10%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주주환원을 해서 이 ROE를 끌어올리는데 나름대로 정상적인 때로는 과도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차나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은 이게 너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이런 아세아, 뭐 태광, 넥센, 일신방직, 삼성공조, 뭐 영풍 이런 회사들은 누가 주목도 안 하잖아요. 뭐 시민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스콜딩스의 뭐 주주 환원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 바빠요. 예.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봐요 시민단체가. 관심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완전히 그냥 출자만 해주고 그냥 감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한 10년 넘게 기다렸다는 거. 네, 이미. 그래서 지금은 때가 무르익었다. 저는 이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세아의 경영진들이 이사회가 ROE가 지금 4.9%인데요. 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이걸 한 10%까지만 한번 좀 끌어올려 봅시다. 10%면 배당을 얼마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자사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10%는 과한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에 좀 그 재무 활동도 하고 그런 자본 배분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회사의 막 부채 비율이 점프를 해가지고 막 위험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때는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회사의 채권단이라든가 주주연합회라든가 주주 그 모임이라든가 채권단이라든가 그 관계된 그 정부 부처라든가 뭐 공정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목표치 좋은 얘기 한 거예요. 목표치를 제시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공정위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자, 몇 년간은 조사 건너뛰어. 왜? 그만큼 주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런 회사들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인센티브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들리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이 사실 불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그래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출자를 받아가지고 출자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참 그 자기네 곳간안에 쌓아놓고 물론 이걸 나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에 네. 이걸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가 좀 선을 만들기는 좀 어렵긴 해요. 네. 우리가 아까 각서 얘기를 했지만 각서는 일단 출자자로서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네. 그럼 어떤 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어떤 게 페널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유 부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뭐 같은 유사한 맥락인데요. 사실은 이 자기 자본이익률, 주주 환원이 낮은 기업들 중에 멀쩡한 기업. 그럼 보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업력이 50년 전후예요. 맞아요. 네. 5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그 계좌 금고에 딱 문을 열면 막 금덩이 현금이 막 다발로 막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돈은 들어와 해마다 영업이익이 잘 되거든요. 장사가 예. 잘 돼요. 왜냐하면 지배력이 있거든. 또 사업 예. 지배력이 있어요. 업권의 지배력이 있어서 왜냐하면 50년 동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살아남은 회사들이에요. 법빛이 좋아하는 그 해자가 높은 아주 깊은 그죠? 예. 깊은 회사들이거든요. 자, 근데 그런 회사들이 배당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금고에 쌓아둬. 그죠? 예. 그러면 ROE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주가가 안 올라요. 예.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내게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인식이. 내게 아니야. 그러면 시장에 소외되고 주가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과하게 돈을 회사의 금고에 쌓아두면 이거는 사실상 압도적인 절대적인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사실은 배당을 먹은 거다. 예, 일종의 유사 배당으로 봐야 된다. 세금 때려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징벌적 과세로 접근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를.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예. 근데 그거 제도는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 놓고 다시 이제 불법이 아니야. 세금도 안 때려.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막 이제 쟁여두는 그런 세상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초과이익 환류세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기업 환류세제라 그래가지고 이른바 유보금이라고 불리는 사실 유보기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다 너무 많이 쌓아놓지 않음으로써 그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경제 성장을 좀 더 일으켜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오히려 사실 정말 그 세제에 타겟이 될 만한 기업들은 사실 이런 기업들이에요. 아유. 근데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에서 바라봤던 데는 오히려 삼성전자, 유보율이 현대차 얼마냐. 뭐 이런 막. 그러니까 유보율이 아니라 유보금. 유보금이 네, 몇십 조 막. 거긴 자산이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사실 타겟은 거기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에다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했을 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 법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네. 정책이 실패한 거로 지금 매우 저는 사실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봤는데 그냥 얼마 못 가고 그냥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 너무 이제 얘기하면 우리 또 강 PD가 또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까지는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자 30억인 회사를 3억에 살 수 있어? 야 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처참한 일을 당한다.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앞으로 10년도 그럴 거냐? 라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지금 지난 10년이 이랬다면 앞으로 10년은 이러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희망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권순우 기자랑 이런
저 내용을 준비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선 이런 10년, 지난 10년과 다른 방향의 앞으로의 10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권순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ROE를 그 자기자본이익률, 주주환원을 좀 이렇게 조금씩 해가 지날수록 지금 아세아그룹 4.9%인데 내년에는 뭐 6%, 그 다음에는 8%, 10%, 15%, 20%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시장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까지 한번 좀 드려볼까 싶어요. 질문 드린다고요? 네, 같이 하자는 아니, 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더니. 답변은 사실은 저는 몇 가지가 있지만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세아라는 주식의 주주야.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손해봤어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나는 근데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회사는 10년 동안 30억짜리가 지금 60억 됐는데 내 계좌는 여전히 지금 뭐 30억에 3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어. 앞으로 10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이 주식이 되게 아까운 게, 이런 회사들이 되게 아까운 게, 사실 요새 동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바이오라든지 언택트라든지 이게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큰 주식들을 일단 도박하는 느낌도 들고 해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는 꼭 그렇게 과감한 수익률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업태와 그 자기 투자자의 성향이 좀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다 요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업태도 길고 해자도 깊고 수익도 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다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안 나, 아예.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을 보통 그 미국에서는 고아 가부의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따박따박 배당받으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그게 대표적으로 내수주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수의 길목을 잡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 변동성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이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해서 정말 그 최소한의 주주에 대한 그 기본이라도 하게 되면은 정말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도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정말 큰 변동성을 바라는 사람만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뭐 내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면 보수적인 주식을 선택하고 좀 더 공격적인 사람이면 공격적인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회사들이 좀 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질문만 드리면 뭐 우리 권순호 기자도 그랬지만 좀 너무 뭐 이렇게 질문만 하냐, 뭔가 좀 힌트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한 가지라도 좀 첫 얘기해 주십시오. 번째는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넥센이라는 지주회사, 타이어 지주회사가 지금 PBR이 0.2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지배주주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법상 그 상속 증여세 기준이 PBR 0.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넥센의 회장님이 지분을 100억 가지고 있어. 예, 예. 이거를 이제 상속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상속의 기준이 100억. 예. 예?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억은 뭐냐면 0.2. 이 회사의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걸? 100억인데 예. 이거를 내가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억.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100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산은 사실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이 시장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가격. 예. 그러니까 100억인 회사의 상속 증여세가 아까 넥센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넥센의 가치가 100억이야. 예. 기업 가치가.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회사는 PBR이 0.2예요. 예. 그러면 상속세의 기준은 20%, 2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의 절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되게 헷갈리게 하셔갖고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말이 꼬였지 왜?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를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시려 그러는데, 사실 주식은 100억 원어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그러니까 현금이라 그러자. 그렇죠. 현금만 500억 원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100억밖에 안 돼.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에게 100억 원어치를 증여를 해줬지만 사실은 거기에 딸려 있던 거는 500억이야. 네. 그럼 여기다 세금을 매길 때 5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주식같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것이냐 해서 그렇죠. 여기 지금은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긴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시가대로만 이제 상속세가 이제 정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가치는 10,000원짜리인데 지금 주가는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PBR이 0.2니까. 그러면 이 2,000원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2,000원이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세금이 줄어드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하고는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엇갈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 일반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야지 이게 좋은 건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증여를 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낮은 게 유리하거든. 낮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바라건대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그 상장사의 어떤 그 상속 증여세 기준도 그 자산 가치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서 PBR 1배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PBR 1배 또는 시장 가격 중에 높은 거. 이렇게 해서 가면 시장 가격이 PBR 1배 이상으로 뛰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아, 진짜요?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확산은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지배주주들은 그런 얘기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절대 확산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도록 애를 쓰는데 일반 주주들은 이게 자기 계좌에 관한 문제인데 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자, 그래서 상장 증여세의 기준을 시장 가격으로 100% 하지 말고 여기다가 조금 그 자산 가치를 좀 반영을 해서 일종의 좀 중화를 시키자.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보자 근본적으로 그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회사를 위해서 뭐 그 회사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뭐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그 정상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우리나라 이제 상법상 이사회나 이사들은 주주들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상 없죠. 예, 주주들을 등쳐먹어도 주주들 걸 싹 가져와도 뭐 우리가 건설 기자도 알겠지만 기업 분할을 해서 주주들 거를 싹 빼먹어도 합병을 해서 주주들 거를 싹 빼먹어도 이게 전혀 불법이 아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불법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당연히 정상적인 역할과 좀 책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사회의 독립성 관련해서 좀 취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사회에 가면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 얘기 나왔던 게 그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 분위기는 아니고 좀 옛날 분위기였는데 진보적인 사람이 좀 이사회를 참여를 해서 아니면은 주주행동 관련한 어떤 행위를 하던 사람이 이사회를 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사회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추천권으로 그 사람이 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적이던 과거 직업이 뭐건 뭐 전관이건 교수건 시민단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 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지션이 완전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좀 그 상장회사법 얘기 나왔을 때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감사위원회 분리선임은 꼭 그 감사를 뽑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사를 뽑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3%로 제한을 했을 때는 이제 소수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를 한 명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관, 뭐 검찰이건 전직 장관이건 교수건 시민단체건 그거랑 상관없이 네. 자기가 소수주주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회에 소수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누가 됐던 아. 이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뭐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한 명 정도라도 진입시킬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그거를 막고 싶다면은 회사 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 이사 중에 한 명을 주주 담당 이사로 선임을 하건 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강 PD 이 얘기를 그 상장사 증여 상속 이 부분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권순우 기자가 30억 아파트 예. 서울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30억 아파트를 이제 3억에 사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30억 아파트를 예를 들어 3억에 증여해 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증여 관주 세금을 때리죠. 이러면 네.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이게 사기다, 조작이다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 벌칙적인 가중하는 그런 세금이 때려 붙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보다가 네. 갑자기 가격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근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제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시가의 한 20% 정도? 그거보다 밑으로 만약에 팔게 되면은 20%까지는 좀 용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팔게 되면은 네. 이거는 자기 자식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증여로 증여다. 간주한다. 네. 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세금을 다 내도록 해요. 그거는 이제 시가대로 그죠? 따져가지고 예. 추적해가지고 예. 증여세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니까 엄청나게 이제 아주 그 고율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어떻다? 시가로 낸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30억짜리 기업인데 내가 이거를 3억에 증여를 했어. 예. 근데도 상장을 사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억에 증여를 했으니까 1억 5천 세금 내면 되겠네요. 네. 예. 근데 회사는 30억짜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어떤 그 상속 증여세도 어느 정도 그 자산 가치를 반영한 그런 그 세율,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이렇게 그 순자산 대비 10%, 20%, 30%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제 금방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일단 확실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가치를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 회사들의 가치를 알긴 알아요. 안 오를 게 뻔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여기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아까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되는 효과도 있고 그 기존에 좀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도 유입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산과 똑같은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원을 가는데 그냥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코스피 3,000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결론이 나왔네요. 네. 자, 저는 마지막 말씀 그거 드리고 싶어요. 자, 30억짜리 기업인데 3억에 살 수 있는 일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멀쩡하게 지금 매매되고 있다. 예. 30억짜리 기업이 3억에. 자, 이런 일들은 부동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다 세금이에요, 그건. 예, 다 세금이고요. 예. 다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세금 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한다. 자, 30억짜리 상장사를 3억에 증여한다 했을 때 세금을 지금은 그 3억, 시가 3억으로 딱 고정돼 있지만 상장사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단적으로.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 PBR 얘기를 유일한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한 100만 원짜리 회사가 1000만 원 가고 2000만 원 가는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100만 원짜리 회사가 진짜 10만 원, 20만 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관심을 좀 갖게 될 때 주식시장의 어떤 그 수준도 좀 높아지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어떤 효율성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서밖에 볼 수 없는 방송, 대한민국에선 당연히 여기서밖에 못 보는 유일한 경제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